안녕하십니까. 코넥스 IR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연이고요. 벌써 5번째 시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알차고 또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저희 클럽에서 오늘도 또 새로운 아주 건실한 기업에게 초대장을 보내놨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들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도 창조투자자문의 조성화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옷도 화사하게 입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클럽의 공식 패션 리더가 되실 것 같은. 지난주에 이제 박 대표님이 닥터팍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저도 저희 직원들과 상의해서 짱짱맨 조성화로 소개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짱짱맨 조성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컨셉트를 확실히 잡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처음 인사 나눴던 누누 파트너스의 박선호 대표님도 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오늘 함께하는 기업 태양기계 박창엽 대표님도 자리해 주셨거든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태양기계 대표이사 박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창엽 대표님과 함께 태양기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조성화 팀장님 또 박선호 대표님 두 분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 시장이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낯설고 생소한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코넥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코넥스가 예탁금 제도 변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다소 부진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바일로도 많이 사용하고 HTS도 많이 사용하고 직접 이제 전화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식은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코넥스는 아직은 이제 HTS가 증권사별로 이렇게 좀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HTS에 코넥스가 있는 것조차 모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HTS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데 그거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모바일로도 주식, 모바일로 주식 혹시 하시나요? 예. 예, 보통 모바일로 주식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코넥스는 아직 모바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증권사에서 조금씩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는 듣고 있는데요. 이게 빨리 변형이 돼서 코넥스가 좀 더 활성화되는데 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소액 투자 전용 계좌를 증권사가 사실은 서울에는 되게 많이 밀집돼서 되게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지방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는 게 사실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HTS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금만 좀 개선해 주시면 그게 또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넥스가 일단 특성이 중소기업의 특화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모험 자본의 선순환 체계 지원을 한다. 그리고 M&A 등의 구조 조정 지원 등을 한다 해서 VC 및 엔젤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독려했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투자와 회수가 사실 좀 어려운데 다소 이제 기관들에서 조금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변형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네. 회사들이 많이 코넥스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117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많은 사장님들이 아셔야 될 게 코넥스에 들어오는 게 사실 되게 쉽습니다. 사실 비상장 회사가 코스닥이나 코스피로 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코넥스에 들어가려면 자기 자본 5억 혹은 이제 매출이 10억, 순이익이 3억 이 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코넥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인지하셔서 많은 사장님들이 이 코넥스 아이클럽 보고 계신다면 코넥스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좀 아시고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요. 클라우딩 펀드 성공 기업은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할 경우에요. 특례 요건을 만들어서 적용시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인즉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이제 지정 자문이라고 있어요. 이 지정 자문을 선임을 유예하는 지정 자문 금액도 다소 좀 억 단위로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예하면 코넥스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의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자,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희가 많이 아는 벤처캐피탈도 마찬가지고 네. 코넥스에 관련된 펀드들이 있습니다. 뭐 하이힐드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SBI 같은 경우에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SBI 성장 사다리 코넥스 활성화 펀드라고 2014년 8월에 결성된 거 400억 정도 규모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펀드들이 뭐 증권사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벤처캐피탈도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소 망설여지는 건 맞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BBB, 그러니까 트리플 B 등급, 트리플 B 플러스 등급 이하의 채권이거나 아니면 이제 코넥스 기업 이쪽에 좀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개 지원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이제 다소 정보도 오픈되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투명한 코넥스가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선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원래는 이제 채권을 위주로 사면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는 룸을 열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코넥스를 담아도 공모주를 열 수 있는 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넥스에 기관이 들어오는 건 길이 좀 더 쉽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코넥스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지금 기관들한테 열려 있다는 거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박 대표님께서는 지난주부터 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을 지금 예.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는 어떤 기업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아이진입니다. 네. 사실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많이 유명해졌죠. 원래는 이제 당뇨성 망막 부종 치료제 그리고 욕창 치료제 등등을 임상 단계까지 개발해가지고 신약 물질 후보를 기술 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MG메드 기억하시죠? 네네. MG메드가 코스닥 가기 전에 코넥스에서 8배에서 9배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네요. 예, 이 아이진도 재미있는 게 이제 2013년 코넥스에 상장했거든요. 11월 달에. 네. 그리고 2년 만에 2015년 11월에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에 코넥스에서의 수익률이 4,400원부터 한 26,000원까지 성장했어요. 그 수익률이 한 6배 정도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들어와서는 11,000원대까지 빠졌다가 한 22,000원 정도 되는데 코스닥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은 코넥스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네. 투자자 여러분께서 많이 좀 보시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코스닥보다 코넥스에서의 수익률이 더 좋은 회사들이 상당수 많았다는 것.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뇨 환자 4억 명 정도 되는데요. 그 환자 중에 8천만 명이 그 앓고 있는 그 당뇨성 망막 부종. 네네. 이거에 대한 치료를 임상 EA 통과 시에 기술 이전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뭐 많게는 어떤 데서는 5천억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이슈들을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코넥스를 네. 그래서 코넥스 기업에도 있습니다. 바이오리더스라는 기업이고 저희도 네네. 앞으로 모실 계획에 있는데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경구식 자궁경부암 백신, 그러니까 먹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4월에 자궁경부암 발병 전 단계 질환인 자궁경부 상피 2형증의 1기를 대상으로 하는 면역 치료제 2상 2B 실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해갔고요. 예, 제일약품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한 작년에 그 청구가 들어갔어요. 코스닥 이전 청구가 들어가서 네. 뭐 이제 승인 여부가 남아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승인이 난다면 예, 주가는 또 많은 등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넥스 시장에 정말 튼튼하고 또 좋은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초대한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1998년 1월 자동차 부품과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한 태양기계. 이익 창출이라는 기업의 기본적 목표 외에 윤리 경영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신념을 가진 태양기계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전문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로 의료기기 산업에 출사표를 던진 태양기계를 만나보자. 네, 화면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오늘은 태양기계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요. 우선 대표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회사 소개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태양기계 대표이사 박창엽입니다. 저는 1988년 1월 창업을 해가지고 1990년 5월에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2년간 중소기업을 다녔고 8년간 대기업을 다니다 29년 전에 태양기계를 창업하여 29년째 태양기계 같은 이름과 같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화성공장, 그다음에 전주공장,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29년째 이 대표님께서 한 회사를 쭉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코넥스 1호 기업이에요. 그렇군요. 네, 오늘 아주 정말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는데 주요 사업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는 그 자동차 부품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 자동차에 납품 중이며 해외에서는 GM, 포드, 피아트, TRW 등에 납품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스즈와 미국의 캐터필라에 납품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자동차와 중장기 부품 이외에 최근에 선 헬스케어라는 브랜드로 헬스케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또한 7월 말경쯤 우리의 독자 상품을 선 헬스케어 브랜드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부문으로 시작을 해서 예.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 부문까지 확장을 하셔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의 신용훈 기자가 태양기계에 먼저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동차 엔진과 차체 부품 전문 기업인 태양기계. 지난 1988년 설립 이후 현대와 기아차는 물론 아우디와 포드, 피어버그 등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업체의 제품을 공급해오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에 힘입어 2011년 31.7%였던 수출 비중은 지난해 41.7%까지 높아졌습니다. 풍부한 R&D 인력을 기반으로 중장비 부품으로 제품 라인을 다각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011년 285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33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3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투자 비용이 실적에 반영된 것이 원인이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또 다른 이유는 헬스케어 산업을 약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발생된 모든 비용을 당해년도에 모두 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서서히 해소가 된다면 모두가 다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63억 정도의 매출에 13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 특히 오는 7월에는 자체 개발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출시하는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200여 종을 좀 판매하고 있고 수출은 70여 종을 그 상품 소싱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독자적으로 헬스케어 상품을 또 이 제품이라 제가 부르는데 이 헬스케어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기계는 자체 헬스케어 브랜드인 선 헬스케어의 성장을 위해 판매망도 다각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내와 중국 내 직영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복지몰과 알리바바 등 오픈마켓에 입점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30만 명에 달하는 국내 특판 마케터를 활용한 판매망 구축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헬스케어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태양기계. 기존 부품 개발 기술력을 헬스케어 사업에 접목해 또 다른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신용훈 기자와 함께 태양기계 다녀와 봤는데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또 이 관련 산업에 관해서 파악을 해봐야겠죠. 조성화 팀장님이 이 관련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은 한 나라의 이제 경쟁력 및 기술 수준을 대표하는 종합기계 산업으로서요. 2만 개에서 3만여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철강, 기계, 전자, 플라스틱, 그리고 유리, 고무, 섬유 등 거의 모든 소재 분야의 관련 산업과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요. 기술 개발의 파급 효과와
그리고 부품 국산화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를 크게 일으키는 산업입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 684억 달러의 수출로는 무역 1조 달러의 주역이면서 전 세계 자동차 생산 5위 국가로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 평균 5천여 종, 2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산업의 성장성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국내 부품 업체들은 제품 품질의 향상이 기아, 현대자동차의 해외 진출 확대와 인지도 상승 등과 맞물려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GM, 크라이슬러 등 북미 완성체는 물론 BMW, 아우디, 그리고 벤츠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도 부품들이 납품이 되면서 수출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변동에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중대형 차가 수요가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불황일 때는 중소 및 저가 연료 차종의 수요가 몰리는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박선호 대표님은 또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저는 그 태양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네. 저 연구원 출신이어서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 타사랑 차별화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품만 생산을 하는 걸 고집해 오셨고, 그 와중에도 그 출하 불량률이 1ppm 이하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우와. 사실 1ppm 이하라면 100만 개 중에 불량품 하나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수준인가요? 네. 예,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겠네요. 이렇게 낮은 불량률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차별화된 생산 방식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대량 생산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보편적인 그런 제품은 경쟁이 치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한테는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부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후진국에 내줘야 될 그런 시장이죠. 따라서 이제 저희는 기술 수준과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초정밀 분야, 한마디로 말해서 틈새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고급 기술자나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그런 그 품질 관리가 가능하였고, 또 이러한 기술자들이 적기적소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품질 마인드가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문화가 회사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태양기계가 참 성실하고 또 믿음직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아니 평소에 사원들을 그렇게 아끼신다면서요. 특히 유학을 보내주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창업 3년 후부터 밖으로는 가난하고 그 힘든 자들을 돕는데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꾸준히.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집안이 가난하거나 그다음에 능력은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방황해서 그 학업을 이루지 못한 그런 인재들을 저는 숨겨진 보석이라 하는데, 이것을 발굴해서 회사가 모든 그 비용을 그다음에 시간을 배려해서 보내줌으로써 회사에도 이름이 되고 국가에도 기여하는 그런 인재로 키워내고자 해왔습니다. 네. 박 대표님도 질문 한 가지 주시죠. 예, 저도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지금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또 짠한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도 있군요. 예. 또 재미있는 게 2001년부터 우리 사주제를 시행하고 계세요. 예. 사실 그때는 우리 사주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18% 정도 지분을 직원들이 갖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또 우리 사주제를 시행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정착을 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업의 경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의 그 기업은 공동 경영, 더불어 경영이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경영자 몇 사람들이 하는 그 경영보다는 전 임직원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인 정신을 갖고 경영에 참가하는 그러한 경영 방식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우리 사주제를 시행하여 가지고 많은 사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비상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매매가 불가능했죠. 예를 들어서 퇴사하는 그 사원들이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들은 이제 모아가지고 세 사람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사내 매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서로 사고 팔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숨통을 트였고 최근에 그 코넥스 상장을 하면서 많은 사원들이 혜택을 보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 지금까지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감동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조성- 코넥스 시장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조성환 팀장님 뭐 또 궁금하신 부분 없어요? 제가 그 대표님의 메시지를 보니까 회사가 이제 노력하는 회사, 협동하는 회사, 봉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업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는 일에도 오랫동안 참여하셨는데 봉사하는 회사를 내세우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가진 자들이 본인만 가지지 않고 그 가진다는 것은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더불어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그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그 모토를 가지고 창업을 하였고 그다음에 우리 사원들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말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참 멋지신 네. 대표님을 오늘 모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또 사업 얘기로 좀 화제를 돌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헬스케어 부문 이야기를 했었죠. 최근에 우리나라와 중국에 선 헬스케어 전문 쇼핑몰을 만드셨거든요.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부품은 그 안정성을 가지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선 헬스케어라는 그런 브랜드로 헬스케어 사업에 다양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5년 10월 말에 국내에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에 실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중국 쪽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돼 가지고 작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약 0.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는 약 2% 정도, 내년에는 한 5% 정도의 그 매출 비중을 차지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중국의 그 사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의외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수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얼마 전에는 이 1,000만 불 수출의 네. 고지를 이루실 만큼 해외 시장 성과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이 수출과 관련해서 또 해외 시장에서의 성적, 전망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회사는 그 수출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저가 경쟁을 피하고 선진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과 그다음에 뚫기 어렵다는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수출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고부가가치 전략은 갈수록 그 우리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품질 수준과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오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정말 유망한 기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계획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욕심 같으면서는 뭐 당장이라도 하고 싶죠. 그러시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기업을 저희 그 제 세대 제가 29년간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100년 가는 기업을 늘 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기초만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코스닥으로 가는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단기간에 어떤 그 무리를 해서 가고 싶지는 않고 장기적인 그 안목에서
이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선 헬스케어라는 그 헬스케어 그 브랜드가 성공한다면은 내년 말이라든지 2018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좀 느리기는 하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실하고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건실한 기업으로 남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네. 좀 넓은 그다음에 긴 안목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올해 그 세계 경기가 너무나 그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 국내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363억과 13억의 영업이익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클럽의 공식 질문이거든요. 이 박창혁 대표님께서 그리고 있는 태양기계 미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제 그 기업을 통해서 아까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업을 하는 목적이 먼저 그 건실한 회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실한 회사가 돼야 되고 또한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통해서 인간의 그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대표님과 얘기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느낀 바지만 정말 경영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이 멋지신 대표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이 태양기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알차게 얻어가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코넥스 IR 클럽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성화 팀장님, 박선호 대표님 그리고 박창엽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넥스 IR 클럽 오늘은 아쉽지만 이만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태양기계 박창엽 대표님과 함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려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기업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